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할 것은 생활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재활용품인데요. 아하, 오토바이를 타고 작업을 하시나 봅니다. 이게 작업하는 리어카입니다. 리어카를 오토바이에 매달아서 쓰레기를 담는다고 하는데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서 작업하기 위해 이렇게 개조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먼저 음식물 쓰레기 담을 통을 싣고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밤새 혼자서 이 넓은 곳을 돌며 쓰레기를 수거하게 됩니다. 밤에 작업하기 때문에 라이터는 필수. 이 조그만 건데 들 수가 있어야지. 종량제 봉투는 무게가 무겁고 손으로 잡을 데가 제대로 없어서 쇠꼬챙이로 찍어서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대용량 봉투에 쓰레기를 꾹꾹 눌러 담을 경우에 무게가 거의 40-50kg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이게 한 30kg 넘을 것 같은데요. 한 35kg? 35kg 이상 나올 것 같아요. 과도한 무게 때문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아유, 무거워서 드신다. 이렇다 보니 매년 끊이지 않는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사고, 그중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무거운 걸 반복해서 들다 보니 건강까지 위협받는다고 합니다. 무거워서 이런 거 몇 개 실으면 오토바이가 안 나가요. 버릴 땐 몰랐는데 이렇게 어렵게 수거하는 걸 보니 이제 종량제 봉투 배출할 때 적정량을 담아서 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데 숨기는 건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으쌰. 그냥 보물 찾기 한다니까요. 이거는 종량제 봉투에다 음식물 담아 놓으시면 봐요. 이렇게 담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거는 저 음식물 봉투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도 수고를 하시네요. 해야지 않으면 어떡해요. 주택이나 빌라가 많은 지역에선 정해진 배출 장소보다는 집 앞에 쓰레기를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일이 집 앞까지 가서 수거합니다. 이게 집 앞마다 이렇게 다 있어서 집집마다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어요. 어둡고 깊숙한 곳에 버려진 쓰레기까지 환경미화원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저 주안동 여기 사는 사람들 저기 문 앞까지 다들 갔다 와야 돼요. 리어카에 쓰레기를 가득 채우고서야 도로변에 오토바이를 세우는데요. 도로에다 이렇게 지판을 해놔야 새벽에 이제 차가 나와서 실어가죠. 이 지판에서 이렇게 쌓아놔야 되는데 막 갖다 집어던지면 보기가 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쁘게 쌓아놔야지. 지저분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또 가면서. 도로에 몇 군데나 이렇게 지판을 시켜 놓는 거예요? 제가 한 7, 8군데, 한 7군데.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변에 쓰레기를 모아놓아야 합니다. 또다시 무거운 쓰레기와 버리는 사투. 아이고 저런, 얼마나 무거운지 손에서 놓쳐 봉투가 뜯어집니다. 이렇게 수거 작업은 환경미화원이 혼자서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더욱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리어카에 쓰레기를 다 채우고 나면 또다시 도로변에 위치한 집화 장소에 가서
내려놓기를 반복해야 하는데요. 쓰레기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수백 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아유, 벌써부터 집까지 만드는데 이거. 허리도 그렇고 다리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항상 조심을 하죠. 일하는데 안전 생각해서. 아니 20kg짜리 쓰레기 못하면서 쌀자루니 손목이 다 쥐어졌어요. 저것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장사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들어올리냐고. 이거 어느 정도지. 이 다 음식물 들어간 거예요. 음식물 같은 거 좀 안 담았으면 좋겠어. 음식물 담으면 국물이 흘러갖고 막 바닥에 쏟아져가지고 냄새 나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음식물 같은 거 좀 안 담으셨으면. 특히 음식물 쓰레기를 담은 통을 혼자서 내리는 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 한 통이 100kg가 넘어가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미어원을 괴롭히는 게 또 있다는데요. 음식물 같은 게 손에 묻으면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손에서 그 뭐라 그러죠? 도진 같은 게 생겨요. 손이 이렇게 된다고요. 예, 음식물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밤 12시부터 시작해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하루 20-30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미화원. 이렇게 밤새도록 개미 마냥 갖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이 무거우니까 봉지가 찢어지잖아요. 쉴 시간이 없죠. 손 씻고. 추운 겨울 제대로 쉴 공간도 없어 길거리에서 얼어붙은 손을 잠시 녹입니다. 따뜻하네. 겨울은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손발만 단속만 하면 좀 그래도 춥다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여름에는 진짜 심하게 바쁠 때는 탈진일 수가 있어서 위험 요소가 좀 많죠. 여름이다. 냄새 나는 거 어차피 쓰레기라는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일 안 할 수 있나 해야지. 새벽 2시. 이 시간이 되면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도 차고지로 출근하는데요. 6시에 눈 온다는 것 같아. 커피 한 잔 먹고 우리가 원래 3시에 출발이거든.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로 날씨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눈 오는 걸로 돼 있는데 미끄럽겠다 오늘. 아무래도 눈 오고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추우면 쓰레기도 꽁꽁한데. 태풍이 불어도 쓰레기차는 가야 되니까요. 폭설이 와도 태풍이 불어도 쓰레기차는 가야 되니까. 어차피 뭐 저희 자체가 서비스 공공 분야라 저희가 안 하면 또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할 수밖에 없죠. 야간 운전은 위험하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제가 한 14년 됐죠. 처음에 와가지고는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낮과 밤이 바뀌어가지고 도저히 그냥 뭐 잠도 안 오고 처음에 들어와가지고는 한 거의 막 8kg 많이 빠질 때는 한 10kg까지도 빠졌어요. 끝나고 이제 소각장 버리고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깨끗하잖아요. 지저분한 게 없이. 그때 마음이 좀 깨끗한 게 좋죠. 30여 분을 달려 첫 번째 집화 장소에 도착. 여기 아닙니다. 수거를 끝낸 환경미화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부터 시작되는 상차 작업. 수거 차량에 쓰레기를 올리는데요. 가끔 무거운 종량제 봉투가 터져서 내용물이 흐르거나 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튀김내 이런 거 봐보네 이거. 전부 다 음식물 하나 이거.
저렇게 들어가니 안 먹을 수밖에 없죠. 전부 다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저 안에. 사람들이 이게 분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먹고 다치 버리는 거 그냥 트레 못 안에다가. 음식물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옷 다 버려요. 이제 어느 정도 차잖아요. 그럼 그냥 팡팡 터가지고 뒤에 계신 분들 다 맞아요, 맨날. 근데 문화도 실수가 있잖아요. 날이 밝은 뒤 사람들이 일과를 시작하기 전까지 일을 마쳐야 하는 환경미화원들. 쉬는 시간 따로 없이 밤새도록 분주하게 움직여야 간신히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이 막 저려요. 하도 이걸 집으니까. 쓰레기는 다 찢겨지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밤에 잘 때 이런 데가 막 손이 막 저려. 손 뿌시는 데가. 그러니까 직업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재활용 넣을 때 그 뒤에 있다가 일회병 맞아가지고 여기 꿰맸죠. 괜찮아요, 근데 심하잖아요. 우리가 허해요. 몸살 나도 허야고 병원에 가도 나오야 하고 참 제일 문제예요, 그게. 지파 장소를 돌며 계속되는 상차 작업. 이때 지켜보던 수거 차량 기사가 차량 뒤쪽을 살핍니다. 회전판과 밀판이 번갈아 작동하면서 쓰레기 봉투를 내부로 압착해 싣게 되는데요. 다 차면 속도가 더뎌진다고 하네요. 어떻게 좀 많이 찼어요? 예, 얼추 차가네요. 저 밖에 나가서 좀 마무리하고 가야 되겠어요. 다음 지파 장소로 이동했는데요. 이곳에는 상차할 쓰레기가 꽤 많아 보입니다. 아유, 못 들어요. 지금 결국 상차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어디, 여기 있어? 여기서 시작해. 여기서. 어디 뭐 들어가 있으려나 데 있어? 아,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라, 형. 이렇게 수거 차량이 가득 차게 되면 소각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왕복 1시간 정도. 수거 차량이 올 때까지 미화원들은 거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많이 기다렸죠. 추운데 그게 힘들죠. 그리고 또 어디 뭐 식당 같은 데도 못 가요. 막 옷에 튀고 그래가지고 냄새 나고 다른 손님 계시고 그런데. 야간 운전 작업 역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하지만 추운 겨울 밖에서 기다릴 미화원을 생각하니 마음이 급해집니다. 드디어 도착한 소각장. 우선 계량대를 통해 차량에 실은 쓰레기 반입량을 측정하는데요. 차량 무게를 빼면 쓰레기 무게는 약 5톤가량 됩니다. 이제 반입장으로 향하는데요. 이곳 역시 수거 차량들이 쓰레기를 놓고 가는 새벽 4시부터 다음 날 오후 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운반한 쓰레기를 반입장에 버리는 작업. 하루에 4-5번 정도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 역시 몸이 고될 수밖에 없는데요. 아무리 피곤해도 빗자루로 주변 정리를 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제가 흘린 건 제가 쓸어야죠. 자, 이렇게 반입장을 통해 들어온 쓰레기들. 그 양이 진짜 엄청납니다.
소각로에 넣기까지 크레인 작업을 하는데요. 커다란 집게발로 쓰레기를 수십 미터가 되는 아득한 높이까지 들었다가 그대로 내리자 쓰레기가 마치 눈처럼 흩날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죠? 교반 작업이라고요. 그 생활 폐기물하고 잔잔물이라고 해서 그 재활용 업체에서 들어오는 그 열량이 아주 많이 나오는 거하고 잘 섞어줘야지 적당한 온도에서 잘 타게끔 해주는 거예요. 반입장에는 어마어마한 양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는데요. 크레인으로 쓰레기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혼합하고 분해하는 파봉 작업은 필수. 그래야 봉투가 터지면서 뭉쳐진 쓰레기들을 흐트려줘야 연소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이 작업을 위해 작업자는 꼬박 12시간 동안 크레인을 조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봉 작업을 마친 쓰레기는 드디어 소각로에 들어가는데요. 한 번에 4톤에서 5톤 정도씩 1시간에 2번 정도 소각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를 태우는 소각로의 온도는 850도씨 이상의 고온인데요. 다 타고 남은 5% 미만의 재는 매립을 한다고 합니다. 진매립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소각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1차적으로 저희가 소각을 하게 되면 이제 유해 물질이 많이 제거하게 됐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찾은 환경미화원. 새벽 5시가 넘은 시각에도 수거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시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무게와 양이 주택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작업하는 데 고충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시장 상인들이 문을 일찍 열기 때문에 그 안에 작업을 끝내려면 서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좀 나갈게요. 예, 이게 문제가 있어. 이거 쓰레기 진짜 문제 있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낮았어요. 고생 많이 하시는 거죠. 겨울에 추운데 또 눈 오고 이러면 미끄럽고 고생 많이 해요.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보수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고생 많이 해요. 사장님, 다음부터 스티로폼 높이를 요 정도로 해줘. 더 높으면 차에가 안 들어가요. 예, 딱 요 정도가 좋아. 쓰레기로 지저분했던 시장이 어느새 깨끗해졌는데요. 집화장소에 수북히 쌓인 쓰레기들, 환경미화원의 고된 작업의 결과입니다. 새벽 6시쯤이 되자 도로에는 이른 출근을 하는 차량들이 다니기 시작하는데요. 도로변 집화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들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인데요. 극한의 작업 환경 속에서 미화원 스스로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야심한 시각부터 동이 터오를 때까지 열과 성을 다해 일하는 환경미화원. 이들의 고된 작업은 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다가와서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7시잖아요. 7시간을 지금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돌아다니더니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7시간 만에 겨우 목을 축이는데요. 작업 도중에 화장실을 가게 되면 그만큼 지체되기 때문에 잘 챙겨 먹지 않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속 눈발까지 날리기 시작합니다. 눈이 쌓이기 전에 작업을 서둘러 마쳐야 하는데요. 쓰레기를 담은 봉투가 얼게 되면 딱딱해져 부피가 줄지 않기 때문에 수거 차량에 많이 실을 수가 없어 운반 작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추위와 싸우며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겨울. 여기에 변수까지 생길 수 있어 작업하기가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마지막 쓰레기 봉투네요. 예. 라스트. 다행히 눈이 쌓이기 전 작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오늘 다 살았구나. 오늘 다 끝나셨나요 이제? 예, 오늘 일과가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남다른 사명감과 희생정신 없이는 아무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매일 거리를 누비는 일이 고단해도 깨끗해진 거리를 보면 보람이 더 크기 때문에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잘 보내고. 네, 감사합니다. 좀 걱정 많이 됐죠. 그래도 다행히 눈은 저기 얼마 안 와가지고 다행이네요. 작년 퇴직까지요. 앞으로 한 20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몸이 안 아픈 이상 계속 해야겠죠? 오늘 일과 비 오고 오면 끝입니다. 저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밤늦게 시작한 수거 작업은 10시나 돼서야 끝이 납니다. 꼬박 10시간을 추위와 싸운 것인데요. 수거하는 작업은 다 끝난 거예요? 네, 수거 작업은 끝났어요 이제. 아무리 피곤해도 집으로 가기 전 작업용 오토바이와 리어카를 분리해 정해진 장소에 놓는 것까지가 고된 일과의 진짜 끝입니다. 손이 시려가지고. 손 이게 다 다치고 막 그런 거라. 이 음식물들 막 쓰레기들 만지니까 이게 이 음식물 균들이 이렇게 돼갖고 이 손톱 같은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균 때문에 안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손이. 버집처럼. 허리는 이제 나이 먹어서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지금도 결려요. 그래도 아직까지 쓸만합니다. 그래도. 코로나 시대 넘쳐나는 일회용품으로 재활용을 선별하는 작업자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기 수거업체에서 가져온 플라스틱 제품을 봉지에 담겨 있는 거를 봉지를 뜯어서 이제 컨베이어 돌릴 수 있게 파봉 작업이라고 합니다. 봉지를 뜯어서 이제 봉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선별장에서는 70여 명의 작업자들이 쉴 새 없이 작업을 하는데요. 파봉 작업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고 있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플라스틱, 유리, 캔 등이 담긴 봉지를 뜯어내서 거둘 땐 특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위험한 물건을 밟게 되면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차 파봉 작업을 마친 작업자들은 잠시 선별장을 나가는데요. 발을 뛰면 병 뚜껑 한 개를 밟으면 그때 상처 입은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가 불러지기도 하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발을 땅에 지면에 그걸 해야 돼요. 이제 산더미처럼 쌓인 폐기물을 컨베이어 벨트 쪽으로 모으는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사람이 하게 되면 위험하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게차가 대신하게 됩니다. 파봉한 거는 컨베이어에 올릴 수 있게 저쪽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자리를 만들고요. 또 만들어진 자리에
이제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게 다시 이제 파봉하는 거를 깔아주는 겁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택배 주문과 일회용품 사용이 늘면서 쓰레기 팬데믹이란 신조어까지 생겼죠. 그러다 보니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말 그대로 쓰레기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바닥에 빈 공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찬 폐기물들. 도대체 양이 얼마나 되는 거죠? 여름철에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요. 여름철에는 한 50톤 가까이 들어옵니다, 하루에. 오늘은 저기 개근표에 저거 통계를 보니까 한 45톤 요 정도 되는 걸로. 예. 파봉 작업이 끝나고 나면 2단계는 선별 작업인데요. 컨베이어 벨트 위로 밀물처럼 밀려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골라냅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은 데다 분리 배출이 제대로 안 돼 작업자들의 손길은 분주하기만 합니다. 작업자들은 각자 맡은 재활용품의 종류에 따라 신속하게 선별을 해야 합니다. 재활용만 들어와야 되는데 재활용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뭐 쓰레기를 처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일반 쓰레기가 뒤섞인 경우가 많은데요. 작업 속도를 더디게 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보통 50분 근무에 10분 휴식. 식사 시간이 되기 전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일을 해야 반입 물량을 처리할 수 있다고 하네요. 콤비아 돌릴 때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너무 나이가 있으니까 허리, 팔다리, 어깨만 이제 막 두얼판 살판 묶고 살락하기만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죽기 살기로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이게 생명줄이니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작업을 멈추면 쓰레기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각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골라낸 포대자루가 꽉 차면 1층과 연결된 곳으로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1층 작업자는 2층에서 떨어지는 재활용을 받고 나면 다시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렇게 최대한 동선을 줄여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선별을 마친 재활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바로 재질별로 압축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압축된 후 철사로 묶여 최종 재활용 업체로 보낸다고 합니다. 보통 한 40분 아니면 45분 걸립니다. 우리나라 폐기물 재활용률은 86%로 독일에 이어 세계 2위. 하지만 선별장에서 실제 재활용되는 비율은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제대로 버리는 게 중요하겠죠? 여덟 시간 내내 이어진 선별 작업. 오늘 들어온 45톤가량의 폐기물을 처리하느라 작업자들은 허리 한 번 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 밖의 작업자들은 쓰레기를 포대자루에 담는데요. 이게 다 재활용에 적합하지 않은 쓰레기들로 모두 폐기 처분이 된다고 하네요. 하루에 노는 게 하루에 한 500차로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되고 이제 이게 폐기 처분입니다. 이게 이제 수거 우리가 분리 다 하고 노는 게 이게 이제
쓰레기가 이게 너무 많이 먹어요, 쓰레기가. 하루에 보다시피 500잔 이상 담아야 되니까 하루에 500잔 이상 담아야 된다고. 포대에 담긴 재활용 불가 폐기물은 소각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삶이 재밌잖아요. 이거 일하는 게. 좀 힘든 만큼 또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일에 대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처리하는 숨은 일꾼들. 묵묵히 흘리는 그들의 땀방울이 우리의 일상을 깨끗하게 만듭니다.